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입찰하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임신하고 있을 때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임신했으니까 못 놀고 그래서 시간도 더 많아요. 종잣돈도 제 돈이고 대출도 제 돈이고 100% 다 대출로 이용했습니다.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소액 경매 아파트 단타 성공하셔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Y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Y라고 하고요. 100일 좀 넘은 쌍둥이 키우는 워킹맘인데 거기 쌍둥이까지 키우고 경매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나네요. 지금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3달 좀 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신 거죠, 지금? 당근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에 매도를 하신 거죠? 1억 6,200에 낙찰 받아서 1억 8,700에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세금이랑 기타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1,600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아파트 한 개를 매도해서 1,600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신 거네요.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월급 받을 때마다 기존 대출을 조금씩 갖고 있었던 터라서 따로 종잣돈은 없었고요. 그냥 이제 전액 대출을 이용해서 경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 낙찰받고 담보대출 받고 일부 필요한 자금도 대출을 융통하신 건가요? 네. 전 100% 다 대출로 이용했습니다.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지 그래요? 과감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신 거죠? 종잣돈도 제 돈이고 대출도 제 돈이고 딱히 대출을 전액 받는다고 해서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종잣돈이 없는데도 그런 경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엄청나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투자금 얼마 있어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온리 대출로다가 그냥 메꾸신 거네요. 저는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대출의 가용 범위가 제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 외에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내 투자금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본인은 모르는 대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투자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그 여력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건설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출도 잘 이용하시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 보면 왠지 금융업 쪽에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래요? 아닌가요? 전혀. 보통 부동산 투자 이러면 갭 투자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이 험한 경매라는 세상에 들어오셨나요? 한창 부동산 불장 시절이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일단 뭐라도 살 집을 사놔야겠다 싶어서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하나 사놨었고 지금 남편이랑 저랑 하나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갭 투자를 더 해보기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무조건 낮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되게 좀 매력을 느꼈고 선생님 알려주신 것처럼 그 매매사업자라는 수단이 있어서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강의 들으시기 전부터 경매를 워낙에 공부를 하셨었나요? 경매 강의를 한 2-3개 정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입찰도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진짜 현실성 없는 낙찰될 수 없는 가격에 제가 썼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낙찰가의 뭐 한 70%? 70-80%? 그러니까 정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폐찰하셨겠네요? 두어 번 폐찰하고 나서 그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부평 에피소드 그 강의로 선생님 접하고 강의 이제 하신다는 것까지 알게 돼서 경매 강의를 작년에 듣게 됐어요. 맞벌이 부부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네. 왜 재테크를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을 건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해봤었어요. 일단 월급으로는 정말 택도 없고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재테크의 수단 중에서 부동산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중에 경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 이제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야지 평생 먹고 사실 수 있던가요? 52억. 52억. 네, 엄청나네요. 대표님 52억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52억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대표님 좀 작나요?
엄청 큰 돈이죠. 저는 한 5억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진짜요? 네, 여행 그냥 국내 여행만 걸어서 다니고. 정말요? 네, 그래서 노후 대비가 별게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연습하는 게 노후 대비예요. 소식하면 식비가 줄잖아요. 돈이 목표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대표님은 계속 사람들이 돈을 벌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별거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600만 원 딱 벌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진짜 되네? 그 생각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의를 듣고 입찰을 하고 하면서 막 의심을 해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이거를 해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이 많았는데 와 진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로소득 그리고 일을 해서만 돈을 번다라는 구조에 익숙했던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될까 해서 되네로 바뀌는 경험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돈은 내가 몸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써야지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에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네 라는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어떤 게 또 좋으시던가요? 이거는 뭐 모든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의 투자 방식에서는 아파트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임장을 가지 않잖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오히려 뭐 바쁜 직장인이나 아니면 육아하시는 분들도 지인들이랑 전화 통화하듯이 그냥 그 정도의 시간만 내서 시세 조사하고 차리나 이런 것도 다 대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재테크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입찰하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괜찮았고 임신하고 있을 때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임신했으니까 못 놀고 그래서 시간도 더 많아요. 그 시간을 차라리 공부하는 데 쓴 거군요, 공부하는데. 입찰하고. 네 맞아요. 그럼 명도할 때는 출산을 한 다음인가요? 잔금 치른 게 제가 산후조리원 가는 날이었고 명도는 애들 집에 오고 출산하고 나서 한 달쯤 그쯤에 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출산, 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미루는데 오히려 그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체가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사실 임신하면 좀 더 나태해져도 되고 누워있어도 되고 조금 더 쉬어도 되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찰하러 가시고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왜 벌고 싶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뭔가 아프거나 그래도 내가 뭔가 돈 걱정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직장만 다니셨던 분들은 네. 대부분 직장 다닌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보니까 퇴사를 하거나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직장에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이 사실 막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매라도 단기 매도라도 매매 사업자라도 할 줄 아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뭐 직장에서 나오거나 해도 할 일이 있다. 이 일이 언덕이 하나는 있다. 이런 상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긴 합니다. 특히나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정년 퇴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매를 이제 해서 수익을 실제로 내보니까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맞이하는 순간순간에는 항상 다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전화만 와도 괜히 무서운 것 같고 문자만 와도 막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어쨌든 저희 뒤에는 그 강제집행이라는 그냥 뭐 안 되면 강제집행하면 되고 잘 되면 강제집행 비용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잘 했더니 괜찮았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제 용감한 임산부였군요. 그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낯설어서 진입장벽이 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되게 낯설고 주변에 이제 하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처음 입찰하러 가보면 법정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대 상관없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만 더 제대로 배우고 시세조사나 이런 걸 제대로 하면은 경매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니까 폐찰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람도 있고 실수해서 무효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5번 정도 입찰을 갔었는데 진짜 매번 있었어요. 낙찰
받고 얼마 만에 매도하신 거예요? 3개월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명도 과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도를 네, 하셨군요. 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건을 잘 마무리를 하셨는데 두 번째 건은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것도 얼마 전에 낙찰을 받아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서 명도하고 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거보다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점유자분이랑 연락이 됐는데 제가 두 번째 경험이긴 하지만 비슷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첫 번째만 잘 마무리를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월하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애기 돌보면서 물건 검색해서 낙찰 받고 살살 명도해서 매도해서 3만 원 정도 계속 버시면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2건 더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선생님 테크트리 따라서 숙박업까지 해보고 싶은데 그 시작 단계로 에어비앤비를 하나 오픈해서 숙박업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꼭 오픈하시고 경매 이용해서 부동산 또 낙찰 받으셔서 숙박업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강의 듣기 시작하면서 인터뷰 많이 찾아봤는데 그 인터뷰 보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겠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좀 잘 결과를 내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라고 오.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투자 열심히 해서 초대받고 싶습니다. 오,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매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돈이 벌고 싶으시고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경매를 하시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 건이라도 해보시고 그때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신 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최근에 제가 출간을 했거든요. 쉽게 배워서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사신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책 보면서 이런 내용은 좀 질문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내용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